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어요.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손주들도 제법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한 남자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 이름은 박철수 씨였어요. 70살이셨는데 부인을 10년 전에 여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됐고요. 어느 날 그분이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구 사이였어요. 서로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분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분도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큰딸 미순이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철수 씨와 공원을 걷다가 딸의 친구 엄마한테 목격된 거예요. 미순이는 당장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집에 들어서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미순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둘째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민수는 누나보다는 조금 부드러웠지만 역시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재혼 준비 중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 체면도 있는데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민수는 재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저는 아직 철수 씨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좋아하고 만나는 사이였을 뿐인데 자식들은 벌써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시누이 영자 씨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영자 씨는 남편의 여동생인데 평소에도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옳게 정신 차려요. 오빠 재산은 누가 모시려고 그래요? 오빠 면은 누가 돌보고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해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영자 씨는 제가 남편의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만 쏟아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냉혹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등 뒤에서 쑥덕거리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래.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자식들 얼굴에 철판 깔아주네.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 여사는 아예 저를 피했어요.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돼버렸어요. 철수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찾아와서 큰 소리를 쳤대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고 나이 들어 추태를 부린다고 말이죠. 철수 씨는 전화로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며칠 뒤 큰딸 미선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매형도 함께였어요. 매형은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미선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밤마다 울고 회사도 제대로 못 다녀요. 장모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매형의 말에는 비난이 없었지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행복 때문에 딸이 울고 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철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잠시 만남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서로 너무 힘들잖아요. 철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크게 쉬고는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도서관에도 가지 않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자식들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라서 차마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김 사장님이라고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친구셨죠. 김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미선이한테 들었어요. 아주머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재혁이도 살아있었으면 아주머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김 사장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한테 부탁했던 말을 들려줬어요. 재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가면 아내가 너무 외로울까봐 걱정이라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재혁이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김 사장님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아주머니 행복할 권리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든 아주머니 인생은 아주머니 거예요. 그분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날 밤 철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철수 씨는 많이 야인 모습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철수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철수 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철수 씨도 자식들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다 말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이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철수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설득할 시간이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철수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철수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말이에요. 저는 두려웠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딸 미선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철수 씨도 함께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선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나왔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선이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를 보는 눈빛은 적대적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하지만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미선이는 대답 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지난 5년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혼자 지낸 시간들,
밤마다 울었던 날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철수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도 부인을 잃고 10년을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선이는 한참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근데 제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아빠를 완전히 잊어버릴까 봐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미선아, 엄마는 아빠를 절대 잊지 않아. 아빠는 엄마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하지만 엄마도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한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단다. 철수 씨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당신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어머니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고 있어요. 미선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헤어질 때 미선이는 철수 씨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짧은 악수였지만 저한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민수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누나보다 더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만나자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민수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민수의 반응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시누이 영자 씨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보다 2살 어린 조카였는데 평소에 잘 지내던 사이였어요. 고모, 제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고모 편을 든다고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모, 저는 고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제 생각은 그래요. 고모도 사람인데 사랑할 권리가 있죠. 수진이의 말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수진이는 자기 엄마 영자 씨도 사실은 속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고모가 혼자 사는 게 마음 아팠다고. 근데 체면 때문에 반대한다고요. 오빠 제사 문제도 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인대요. 영자 씨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시누이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진이한테 영자 씨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가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옳게 내가 좀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근데 진짜 걱정돼서 그랬어. 영자 씨는 자신의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의 제사를 누가 모실 것인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조카들이 상처받진 않을지 여러 가지가 걱정됐다고 했어요. 저는 영자 씨한테 약속했습니다. 제사는 계속 모시겠다고, 남편의 묘소도 변함없이 돌보겠다고 말이에요. 철수 씨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 양반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올케한테 잘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지 이야기했어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조카들한테 말해볼게. 엄마가 반대하면 아이들도 반대하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 한번 그 양반 데려와. 내가 직접 만나볼게. 일주일 뒤 저는 철수 씨와 함께 영자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영자 씨는 생각보다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실로 안내했어요. 영자 씨는 철수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떤지,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나하나 따졌어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둘 있고 손주가 셋이라고 했어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문제없고 집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매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오빠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올케가 계속 모시게 할 거예요? 철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제 아내 제사도 제가 계속 모시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자 씨는 철수 씨의 대답에 만족한 것 같았어요. 표정이 많이 풀렸거든요. 우리가 돌아올 때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옳게 행복해. 그게 오빠가 바라는 것일 거야. 영자 씨의 허락을 받고 나니 큰 산을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수가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경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화가 난 게 아니라 서운한 거예요. 자기한테 먼저 말해주지 않아서요. 경희의 말을 듣고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어린애 취급했던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고 나중에 통보하듯이 말했으니 민수가 서운할 만했습니다. 저는 민수네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어요. 문을 연 건 경희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야, 엄마 잘못했어. 너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아빠 보내고 정말 힘들었어. 근데 너한테 말 못했어. 아들이 걱정할까봐.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참았어. 민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철수 아저씨 만나면서 엄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 근데 그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웠거든. 한참 만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숨기듯이 하니까 화가 났어요. 저한테는 믿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철수 아저씨 한번 만나볼래?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경희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처음 만나는 철수 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철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민수는 철수 씨를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잘해 주실 거죠?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철수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은 생각보다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수와 철수 씨는 골프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인사를 회피했어요. 특히 같은 층에 사는 정 여사가 가장 심했습니다. 정 여사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일부러 문을 닫아버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부녀의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경희가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부녀회실 문을 열었을 때 대화가 뚝 끊겼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도 저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자식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 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산다는 게 부끄럽대요.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밖으로 나가서 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 여사 할 말 있으면 제 앞에서 하세요.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시고요. 정 여사는 당황한 표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도 배우자 잃어보세요.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요. 부녀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철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떳떳하게 삽시다. 숨지 말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 자식들 다 모아서 식사 한번 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 자식들을 다 모으자는 말이었거든요. 두렵기도 했지만 철수 씨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에 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제 자식들 둘과 철수 씨 자식들 둘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어요. 당일 아침부터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둘씩 도착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다들 어색했습니다. 철수 씨의 큰아들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딸은 40대 후반쯤 됐어요.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특히 철수 씨 큰아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따가웠어요. 식사가 시작됐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 관계를 공개하고 싶어서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철수 씨 큰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반대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 딸 미선이가 끼어들었어요.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양쪽 자식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사실 저는 찬성이에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모두가 철수 씨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오빠는 몰라요. 저는 봤어요.
혼자 우시는 모습도 봤고요. 이제 웃는 얼굴을 보는데 왜 반대해야 해요? 철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어요. 제 아들 민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누나 말에 동의해요.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큰아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어색하게나마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미선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철수 씨도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의 허락을 받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철수 씨와 공원을 걸어도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은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저만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저는 설렜지만 동시에 걱정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철수 씨가 말했어요. 이제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 당당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철수 씨 손을 잡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철수 씨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여행 중에 철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 씨는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고 대답했어요. 철수 씨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자식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선이는 축하한다며 기뻐했고 민수도 엄마 행복하라고 했어요. 철수 씨 딸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다만 철수 씨 큰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시누이 영자 씨가 큰 도움을 줬어요. 드레스를 고르는데 함께 가지고 식순도 같이 짜줬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 미선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과정이 딸에게도 교훈이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66의 신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식장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자식들뿐 아니라 손주들도 왔고 옛날 친구들도 몇 명 보였어요. 김 사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입장할 때 미선이와 민수가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아줬어요. 버진 로드를 걸으며 철수 씨를 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례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주례사가 특별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례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 씨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날 때였어요. 뜻밖에도 정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네요. 오늘 결혼식 보면서 반성했어요. 정 여사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정 여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 잃고 외로워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오늘 두 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정 여사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도 외로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철수 씨와 손을 잡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맛있는 파스타를 먹고 스위스에서는 아름다운 산을 봤습니다. 여행 중에 철수 씨가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66에 찾은 사랑이지만 20살의 사랑보다 더 깊고 소중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철수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집으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으니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했어요. 주말이면 자식들이 놀러왔고 손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양쪽 가족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황혼 재혼에 관한 경험담을 나눠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철수 씨가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와 계셨어요.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철수 씨를 만났을 때의 설렘, 자식들의 반대로 힘들었던 시간,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들, 그리고 결국 행복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70대 중반쯤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분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철수 씨가 감기로 입원했을 때 밤새 간호했고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때는 철수 씨가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다. 양쪽 자식들도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손주들은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철수 씨 큰아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웃음이 늘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두의 마음을 얻었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지금도 가끔 동네에서 수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와 철수 씨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거니까요. 어제 철수 씨와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철수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철수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66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을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자식들 걱정이 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철수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축복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손을 뻗으면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